안녕하세요. 시대인재 수학강사 김준영입니다. 잠깐 제 소개를 드리자면 9년차 고등부 수학을 가르치고 있고요. 대치 목동을 거쳐 현재는 분당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수학은요, 첫 번째로 정말 우리 학생들에게 마지막 수학 선생이 되고자 하는 마음가짐으로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학생과 저와의 유대관계가 잘 형성이 되어야 하거든요. 학생 스스로도 이 선생님이랑 하면 수학은 잘 배울 수 있고 잘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심어주겠습니다. 이 유대관계가 잘 형성이 돼서 이 수업의 공동의 목표, 우리 학생들의 성공을 목표로 매회 강의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마음가짐과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면 결론은 이거죠. 선생님이랑 배운 게 시험에 다 나왔다라는 말을 가장 많이 듣고 싶고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말입니다. 그럼 제가 수업에서 얼마나 에너지를 어떻게 쏟고 있냐를 말씀드리기 전에 수학원, 수학2가 현 예비고이 학생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그 포인트는 바로 수능 수학 총 30문제 중에서 22문제가 수원, 수투 문제입니다. 이 팩트만 말씀드려도 얼마나 수원, 수투가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 기간 동안 수원, 수투를 얼마나 잘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내신 성적뿐만 아니라 수능 성적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겁니다. 제가 여기 분당 시대인재에서 올 한 해 동안 고1 정규 수업, 고2 정규 수업, 미적분, 확통, 기하 특강까지 전부 다 강좌를 열고 수업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결론은 소위 수학을 잘한다는 학생들은 제가 조금만 방향을 제시해주면 그것을 토대로 알아서 악셀을 밟고 쭉쭉 전진을 합니다. 자기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더 필요한지 스스로 알아요. 그 부분을 제가 개인별로 알맞게 채워주면 되거든요. 그런데 수학을 잘 못한다는 학생, 좀 자신감이 없는 학생들은 하나부터 10까지 다 코치 및 케어를 해줘야 돼요. 제 수업의 장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저는 하나부터 10까지 다 코치해줍니다. 수업할 때 일일이 학생 한 명 한 명 아이 컨택하고 표정을 보면서 이 학생이 이해가 돼서 만족을 하는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 고2 되면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게 되거든요. 제가 칭찬도 해주고 꾸중도 하고 격려도 해주고 마지막에 상담도 해주면서 어떻게든 우리 아이가 자신의 상태를 파악하고 공부할 수 있게끔 물고 늘어져서 그 한 주 동안 알아야 할 개념 및 문제들은 끝까지 이해할 때까지 코칭을 조교가 아닌 제가 직접 진행을 할 겁니다. 우리 학부모님들이 원하시는 방향이 이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사회생활 하시느라 바쁘신데 우리 아이 하나부터 10까지 잘 케어해 주시길 원하시잖아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맡겨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 수업은 매 강의마다 테마가 있습니다. 약간 이런 거죠. 오늘은 이것만 하고 가자. 매 단원마다 저는 8가지에서 10가지 테마가 있는데 제 수업을 듣는 모든 학생들은 이 8가지, 10가지 테마를 외우다시피 해서 머릿속에 각인을 시킵니다. 수학은 외우는 과목이 아니라고 하는데 외우는 부분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외워서 이해하는 방법, 이해해서 외우는 방법, 이 2가지 방법을 접목해서 반드시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도록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는 이거죠. 우리 학생들이 학원에서 수업을 받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왔을 때 학부모님들이 물어보시죠. 오늘 잘하고 왔니? 뭘 배웠니? 라고 했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이 몰라 하겠지만 오늘은 함수를 배웠고 7가지 테마가 있는데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7번째는 뭐였어? 자, 거기에 살을 더 붙이면 각 테마에 따른 기본 개념 문제 그리고 정형화된 유형 문제, 여기서 정형화된 유형 문제를 하면 시중에 있는 모든 문제집에서 다루고 있는 또는 모든 학생들이 알고 있는 문제들까지 낭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지식을 습득하고 말로 복습한다? 아주 이상적인 케이스죠. 그럼 결국에 이렇게 말로 낭독을 할 수 있으려면 반복하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야만 하는 것인데 두 번째 제 수업의 장점은 반복을 진짜 많이 합니다. 까먹을 틈을 안 준다는 거죠. 반복의 중요성은 학생들은 대부분 지겹다고 생각하니까 그 순간에는 잘 모를 수 있으나 우리 학부모님들은 긴 세월을 지내오셨기 때문에
아실 거예요. 반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사실 어려운지. 반복을 많이 하고 자기 것으로 만들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아이가 감으로 문제를 풀지 않습니다. 감으로 문제를 푼다는 것은 찍는다는 것인데, 문제에 따른 내용들이 수학적인 내용만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데 복합적인 개념들이 나오면 한 개념에 치중해서 풀다 보니까 안 풀려요. 그래서 결국엔 찍게 되는 거죠. 제가 말하는 반복학습이 똑같은 문제만 계속 푸는 게 아니라 똑같아 보이는데 마지막에 방향을 바꾸는 문제들이 수두룩하거든요. 이런 포인트를 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감으로 문제를 풀지 않고 최대한 올바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해결을 한다는 거죠. 수학은 꼼꼼하게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테스트 80점 받은 학생이 있어요. 학부모님들 생각에는 맞은 80점이 중요해 보일까요? 틀린 20점이 중요해 보일까요? 제 생각은 현재는 맞은 80점이 더 중요합니다. 물론 틀린 20점도 결국엔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 부분은 3월부터 집중적으로 케어를 해도 늦지 않아요. 문제가 워낙 다양하고 많아서 방학 기간 동안에는 다 못 풉니다. 그럼 맞은 80점이 뭐가 중요하냐? 정말 내가 다 알고 문제를 푼 건지, 찍어서 맞춘 건 없는지 이걸 봐야 한다는 거예요. 찍어서 맞춘 문제는 자기 실력이 아닌데도 일단 맞았으니 그냥 넘기기 쉽다는 겁니다. 감으로 문제를 풀어서 맞춘 것은 절대 자기 실력이 아닙니다. 확실히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풀이 과정을 일일이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한 예로 반복을 통해서 얻어낸 지식은 정말 오래 가는데 제가 예전에 학습에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인간의 뇌와 연관성을 지어서 반복에 최적화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반복에 최적화된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 방법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자면 그날 지식을 습득을 했으면 다음날 한 번, 3일 후에 한 번 더 반복, 일주일 후에 한 번 더 반복하면 그 기억력은 최소 2달은 유지된다는 내용입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내용이고요. 제 수업은 최소 2년까지는, 앞으로 2년까지는 잊어버릴 수 없도록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개념을 확장하는 능력입니다. 반복을 통해서 기본기가 확실히 다져지면 응용을 해 나가야 되거든요. 이 부분에서 내신 등급이 많이 갈리죠. 그럼 응용 문제가 왜 어렵냐? 고1 때 배운 고등수학 상하 내용이 많이 들어가고요. 중학교 때 했던 도형 개념들이 접목이 되다 보니까 푸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막히고 결국엔 포기하고 틀려버립니다. 제 수업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시간을 할애해서 다시 이해시키고 각인을 시킵니다. 이렇게 한 수업에서 이런 부분까지 케어를 해주니 일석이조가 되겠죠. 개념 및 응용 문제들을 풀면서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기 위해서 3가지 훈련을 합니다. 첫 번째는 쌍둥이 문제를 제공합니다. 쌍둥이 문제가 뭐냐면 숫자가 변형된 문제인데요. 이 훈련은 그냥 한 문제를 풀고 끝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 완벽히 이해를 하고 숫자를 변형해서 똑같은 풀이 방법을 적용시키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과정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모의고사 변형 문제인데요. 제가 예로 하나 들어놨거든요. 이번에는 숫자뿐만이 아니라 함수 그래프가 조금씩 바뀐 문제를 제공을 하는데 개념을 확장시키고 알고 있는 개념을 적용시키는 훈련으로 고득점을 향한 첫 발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모의고사 대비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각 학생별로 어려워하고 소위 잘 안 되는 유형들이 있을 겁니다. 어려워하는 유형들이 거의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개인차가 꽤 있긴 합니다. 그런 유형의 문제들은 제가 개개인별로 무제한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완벽히 그 유형을 이해할 때까지요. 이런 데이터를 저는 각 학생별로 폴더를 만들고 저장을 해놓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누적 오답 노트를 제공을 하고요. 학기 중엔 시험 보기 2주 전에 완성된 오답 노트만 볼 수 있도록 만들며 본고사 시험에서 실수 없이 효율적으로 시간 분배해서 잘 볼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교재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정형화된 유형 문제는 기본이고 각 학교별로 변별력 가리는 기출문제들을 모아놨습니다. 미리 경험을 하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익숙해질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고 또한 부교 재료는 자이스토리, EBS 올림포스를 채택을 했는데
자이스토리는 그동안 수능, 평가원, 교육청 문제들을 모아놓은 책인데요. 제가 똑같이 만들 수는 있는데 굳이 돈 주고 사게 하는 이유가 전국의 학생들이 무조건 보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자이스토리는 공부했다라는 성취감을 느끼게 하고 싶어서 부교재로 채택을 했습니다. EBS 책은 특히 강남권 학교에서 많이 쓰고 있는데 이것 또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하는 책이므로 부교재로 채택을 했습니다. EBS 문제 같은 경우는 수업 시간에는 50% 정도만 다룰 예정이고요. 남은 50%는 어떻게 하냐? 클리닉 시간에 개별 질문으로 케어를 할 예정입니다. 그럼 제 관리적인 측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수업 후 관리. 방학 기간에는 이 부분은 월, 화, 목, 금 1시 반부터 5시까지 클리닉을 마련하여 제가 직접 지도를 할 예정입니다. 칠판 수업이 아니라 개인 과외식으로 진행을 해서 참여하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규반으로는 월금반, 화목반이 있는데 월화 수업이 내용이 비슷하고요. 목금 수업 내용이 비슷하므로 월금 학생들은 화목에 추가로 와서 재수업을 들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추가 수업을 들어도 돼요. 화목 학생들은 월금에 추가로 와서 재수업을 들어도 됩니다. 다만 월금반은 A2반으로 조금 더 실력 있는 수업을 진행을 하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클리닉 시간에 참여를 못하겠다 하시면 마지막 방법이 있습니다.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1 온라인 줌 수업도 가능합니다. 학생이 의지만 있으면 저는 뭐든 다 해줍니다. 그리고 매해 테스트를 보는데 간단한 테스트라 이 부분은 주 1회 상담 전화했을 때 설명을 드리고 단원별 테스트, 모의고사 테스트를 진행했을 때에는 학부모님들께 우리 아이의 결과를 보고서 형식으로 제공을 합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아이가 단원별로 몇백 문제를 풀었고 예상 등급은 어느 정도이며 어느 부분이 잘하고 부족한지 분석한 보고서를 카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진행하는 겨울방학 시간표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스파르타 특강, 수원스투 기본 실력에 정규반 2개 반을 깔았는데 방학 기간에는 스파르타 특강이랑 정규반 수업까지 같이 들으셔야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가장 이상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고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특강 시간표를 보시면 월화수목금이 아니라 월화목금에만 수업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수요일에는 수업을 안 하는 거냐? 그게 아니라 수요일에는 무료 복습 시간을 갖습니다. 정상적으로 등원을 하고요. 한 주 동안 진행한 수업을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단순히 진도만 팍팍 나가는 게 아니라 한 번씩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의무는 아니긴 한데 내용만 들어보면 의무적으로 참석을 하시는 게 낫겠죠. 24회 동안 수원스투를 진행을 하는데 대상은 선행을 한 번도 안 했거나 중학교 때 한 번 들은 학생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기본적으로 수학은 각 과목당 3번 정도 들어야 이해력이 크게 증가되는 학문입니다. 여기서도 반복의 중요성이 강조가 되죠. 스파르타 특강을 통해서 마지막 선행의 기회를 잡으시고요. 아무쪼록 우리 아이들을 제가 제대로 관리를 해서 믿고 맡기실 수 있도록 이 안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